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 부도의 징조, 생존 전략.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뭐 급등하고 있는 환율이 있고, 주식은 급락하고 있고, 경기는 얼어붙고 있고, 수출은 떨어지고 있죠. 제일 먼저 코스피의 폭락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고점 대비해서 7.68포인트가 떨어져서 2019년 5월 13일 어제 종가로 본다면 2079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만큼 뭐 최대값 대비해서 지금 7.68%가 지금 하락했다는 얘기죠. 원따라 환율을 놓고 보면 어제 종가로 해가지고 1187원인데요. 좀 굉장히 많이 환율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 환율이 급등, 즉 환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갑자기 너무 많은 이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심상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주가는 급락하고 있고 환율은 급등하고 세계 경제를 한마디로 말해서 또 국내 경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불안하다라고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불안함을 가장 잘 타는 환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좀 한번 알아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환율이라는 것은 이 두 나라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말하죠. 즉 우리나라는 원화를 주는 거고 미국은 달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환전이라는 거는 두 나라 간의 돈을 바꾸는 거. 우리가 뭐 외국 여행 나갈 때 항상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거. 요게 바로 환율이다라고 그냥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1달러가 1,100원 하던 게 1달러가 1,200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원이 갑자기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달러가 1,100원에서 1,200원 한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상승했다. 달러가 강세다. 즉 미국 달러 돈의 가치가 전에는 1,100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1,200원 주고 사야 되니까 달러의 가치가 증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증가됐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다. 즉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거나 또 갑자기 많이 내리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올라도 조금 올라가고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는 게 이게 환율인데 요즘 들어서 이 환율이 이상하게 급등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이 환율인데요. 뭐 한번 요 화면 한번 보세요. 2015년도에는 1달러당 1131원, 2017년도에는 1130원, 2018년 10월달 1132원, 2018년 12월달 1122원. 즉 어느 정도 1122원에서 1130원대 이렇게 금액이 좀 이렇게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즉 큰 폭의 진폭이 여기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급등도 아니고 지금 급락도 하지 않는 또는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환율이 일정하게 이렇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하루에도 10원이 올라가는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처럼 자기 나라만 먼저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런 경향이 좀 강하다는 거죠. 즉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초강대국이 아닙니까? 초강대국이 이제 자기 나라 중심적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분쟁이 생기고 중국도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한국 수출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침체가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수출 부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경기는 악화되고 결국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는 얘기죠. 즉 우리나라가 경기가 악화되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즉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축소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위주로 자기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경기가 호조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호조되니까 불안한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들이 이제 미국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인데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즉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0.5%에서 0.75%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미국은 금리를 2.25%로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75%로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돈을 맡기고 싶나요? 뭐 당연히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에 돈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그래요. 0.5%하고 0.75% 이자율이 얼마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 금액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1000억, 5000억, 1조, 10조 이렇게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요 0.5%에서 0.75%의 이자가 굉장히 높게 느껴진다는 거죠. 당연히 돈이 미국으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국으로 반도체가 많이 수출이 됐는데 이제 중국 정부도 반도체 굴기 정책으로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생산 공장이나 또 반도체 시설을 이렇게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는 중국도 반도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더 이상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서서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브렉시트가 또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란이에요. 혼란이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경기는 악화되고 있고요. 유럽의 경기가 악화된다는 얘기는 유로화의 가치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적으로 유로화의 가치가 축소가 되니까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이어진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미국은 경기가 좀 호조예요. 경기가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달러를 보유하겠다라는 욕망이 생기는 거고 미국 금리가 다른 나라의 금리보다 높게 책정이 되면 이 달러들이 미국으로 흡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귀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이 달러가 귀한 만큼 달러의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실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2019년 국내 경제 전망을 놓고 보더라도 요거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 전망 분석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률은 가면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또 수출 증가율도 가면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이 수출액을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매월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즉 수출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경제 성장률이 2019년 1, 4분기에 놀랍게도요.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니. 물론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마이너스 성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요 앞에 보시면 그래프로 보시면 2008년도 이후에 뭐 급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뭐 마이너스 3% 뭐 넘게 떨어진 적도 있죠. 그런데 요 시점은 바로 전 세계적인 좀 금융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3% 가까이 떨어졌고 그 이후에 이렇게 복귀를 했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2019년에 앞서서 이렇게 또 떨어진 적이 있어요. 요 시기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시기는 바로 2017년 4월 달입니다. 그러면 요 2017년 4월 달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2017년 3월 19일 날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일이죠. 이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그러고 촛불 집회하고 뭐하고 전국이 대한민국이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탄핵되다니 이 전 세계적인 이슈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가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파란색을 보시면 2019년 올해 1, 4분기 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나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환율이 이처럼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특히 2019년 1월부터의 환율을 놓고 보면 2019년 1월달 1121원, 2019년 2월달 1123원부터 시작해서 2019년 5월 13일 어제까지 해서 1187.5원이에요.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루에 막 10원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뭐 제일 먼저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올랐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외국 여행 나갈 때 이 경비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1달러를 바꿀 때 전에는 1100원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12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물품 요 가격들도 전에는 1달러에 1100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1200원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 물품 가격이 상승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지하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즉 우리나라는 원자재,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입을 우리나라는 해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비용이 증가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럼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실물자산, 즉 금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또 환율이 오르면 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라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1달러를 1100원 받았는데 이제 수출을 하니까 1달러당 1200원이 들어오더라.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수입이 증가되니까 오히려 기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우리나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왔다. 달러가 쌓여있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흐름으로 해서 이제 뭐한다? 환율이 움직인다. 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주식은 어떻게 되냐? 뭐 딱 보면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주식은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또 가파르게 오르면 부동산은 어떻게 되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주식처럼 떨어진다는 게 요게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환율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뭉치고 뭉쳐서 현재 우리나라 2019년 1월부터 2019년 4월 달까지 전국을 놓고 보거나 수도권을 놓고 보거나 5대 광역시를 놓고 보거나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마이너스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즉 환율 급등이란 것은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997년 국가부도의 징조입니다. 1997년 하반기에 외환위기가 터졌지 않습니까? IMF가 터져버렸죠. 그러면 그 징조들은 뭐가 있었냐라고 보니까 1997년 반도체 가격이 하락해서 경상수지가 230억 달러가 적자라는 거고 1997년 1, 4분기 한보철강의 부도, 기업 부채가 400%, 1997년 10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강등, 1997년 10월 외화 보유액 바닥, 뭐 35억 달러. 그런데 중요한 거는 1997년
국가 부도의 징조는 시작은 뭐냐라고 한다면 반도체 가격 하락이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국가 부도의 징조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즉 시작은 반도체 가격 하락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우리나라도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이제 아시게 됐지 않습니까?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아시다시피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상기 신도시까지 발표가 됐고 이러한 혼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우리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사업이 됐든 장사가 됐든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라고 하지만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칼날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손만 다치고 손만 아프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주식, 부동산, 사업, 장사 하지 마세요. 좀 하시고 싶어도 좀 참아보세요.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세계 경제의 흐름, 국내 경제의 흐름이 좀 좋아질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소비를 줄이셔야 돼요. 자동차를 바꾸고 싶다. 물론 저도 자동차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2번 갈거 1번으로 가세요. 1번 갈 거 좀 줄이시고 내년에 가시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뀔 겁니다. 정말 각박하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시대가 도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소비를 줄이고 아껴야 된다는 얘기죠. 씀씀이를 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현재 충실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에 사퇴서를 내고 장사를 하겠다. 지금 시대에 회사 다니기 싫다. 물론 회사 다니기 싫겠죠. 아니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나는 매일매일 회사 가는 게 기뻐. 나는 매일매일 출근하고 싶어. 아침 9시까지 출근인데 나는 아침 6시에 출근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회사 다니기 싫어요. 억지로 회사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놀고 싶죠. 세상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현재 충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퇴를 쓰고 싶다.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다. 다른 데서 연봉을 더 많이 준다. 다른 데 조건이 더 좋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막상 가보시면 연봉은 조금 더 줄지는 몰라도 분위기가 틀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직한다.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안 좋은 시기예요. 이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보면 이제 행복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즉 공부하셔야 돼요. 재테크 공부.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지금 공부할 시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투자를 안 하면 막 왠지 모르게 막 가슴이 콩닥거리고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식이 막 오르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주식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 조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투자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딱 투자 공부하기 참 좋은 시기예요. 꼭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가, 성인이, 대한민국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돈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돈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알아나가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죠. 즉 공부하기 좋은 시기예요.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셔야죠. 뭐니 해도 몸이 최고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가족을 중시 여기라는 거예요. 본인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친척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사회를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 인류를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지금은 가족에 충실하고 가정의 행복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로지 하나예요. 가족이 똘똘 뭉쳐서 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한 사람. 그런 가족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